청간합. 그 여기서 보면 우리 교재에서 보면 합이라는 게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청간합인데, 이제 청간합뿐만 아니고 지지로는 이제 지지합이 있겠죠, 그죠? 지지합이 없고, 그다음에 청간하고 지지가 서로 합을 하는 관계도 있는데, 이 관계는 주로 청간합의 요 모양을 따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지에 묘가 있고 청간에 경이 있다 하면 요거는 이제 얼경합으로 하는 서로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합 안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합하거든요. 아주 긴밀한 합이 되는 거죠, 얘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시지에 뭐 연가 연지에 뭐 이렇게 뭐 이래도. 그리고 저희가 묘가 또 다른 데도 있어도 이해도 다 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얘는. 자유롭대. 이건 일단은 우리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청간합이라는 요게 어째 보면 사주 명리에서는 제일 별 5개가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작용력의 변화를 줘요. 지지도 똑같거든요. 지지도 요 청간합이 개입이 되거든요. 청간합이 가장 중요한데, 지지합이 있는데 지지합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되고, 지지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합의 종류도 좀 많아져요. 많아지는데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우선되는 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육합과 삼합입니다. 삼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합이라는 게 있죠, 그죠? 방합이 잘 안 걸리긴 하는데 방합이 한번 걸리면 작용력이 엄청 세진다는 거죠. 방합. 요거는 육합이라는 것은 서로 음양의 합짝으로 지지 음양의 짝으로서 짝을 잇는 게 육합이 되고, 그 말은 지지에서도 음양이 있다 이거지, 그죠?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음양의 그 짝의 조합을 해갖고 얘가 하는데, 얘가 하는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수화의 큰 수화의 그 운행을 담당하게 돼요. 요 육합은, 지지 육합은 대음양을 큰 지지 안에서의 그 음과 양, 얘가 수화를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그 수화의 움직임을 움직여내는 것이 육합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삼합이라는 건 계절적 작용에서 수화목금의 움직임을 운행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계절, 그러니까 각 방국을 형성하면서 그 방국을 형성시키는 안에서 수화목금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애들을 전부 다 완전하게 계절마다 옮겨내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삼합의 조율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4개가 있겠죠. 3, 4, 10이니까 12개니까 4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묘미, 신자진, 뭐 인호술, 사유축 이런 식으로 목화금수의 그 국을 이루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강력한 합을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자기 오행을 갖다 형성시키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얘들이 그 계절을 막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완전 반대쪽 계절, 그러니까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해묘미다 하면 해묘미 해가지고 목기를 이렇게 이루면서 여기서 가는 거는 금인기가 있으니까 요 계절에서는 이제 안 땡겨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3개를 땡겨와서 이 계절적 순환을 완전하게 목이라는 그 작용을 어느 작용이든지 하게 되면, 얘들이 이제 삼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청간작용이, 청간작용을 좌우하는 이 삼합이 담당하게 돼요. 그 말은 청간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생극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생극을 해버리면서 지지의 그 국을, 지지의 그 구조를 전부 다 얘들이 주동해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묘미라면 얘들은 이 글자들 하나하나는 각 계절의 그 의미를 가지거든요. 겨울 시작, 봄 가운데, 여름의 끝,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들은 전부 다 오행적 관계에서는 목으로만 움직이지 이 계절을 잃어버려요. 계절을 잃어버린다는 말 좀 표현이 약간 그럴 수는 있지만은 계절의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해의 고유 작용을 못 하고, 묘의 고유 작용을 못 하고, 미의 고유 작용을 못 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왕지가 있기 때문에 묘가 있으니까 묘는 묘대로 그냥 작용하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판단을 하기가 좋지만 묘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합은 일단 무조건 합을 하면서 해꼬닥 자기 자신 잃어버리는 거야. 대전제는 합은 변한다, 그죠? 화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육합은 물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동일하지만 얘들은 첨간 작용을 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뭘 하느냐 하면 지지의 음량을 회전시키는 동작에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해합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인해합목 이렇게 육합을 한다 하면 그 목이 첨간작용을 하는 토를 극을 해버리거나 막 이런 식의 그 다이렉트로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해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지지 안에서의 두 개가 합을 해서 인해합목의 그 성향을 계속 띄게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 목을 작용하는 것도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요를 움직이려는 이유인데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합이라는 거는 요 계절마다 합을 하는 임묘진, 사오미. 요거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이 각각의 글자들은 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인, 묘, 진이 다 목에 관련됐다 하더라도 인과 묘와 진이 다 자기가 갈라는 이 계절을 이루어내는 그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결속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모여 있었다면 당연히 이제 목이라는 기본적 오행적 작용 성향은 많이 띄겠죠, 그죠? 여기도 목이고 여기도 목이고 다 목이니까.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얘들이 모여서 강력하게 어떤 거를 막 물리친다거나 극을 한다거나 막 확 목생화한다거나 막 이런 식의 그런 동작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 제사상에 제삿날 부모님 제삿날 형제지간이 인도 모이고 묘도 모이고 진도 와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려고 왔는데 다 딴 일 하다 온 거거든. 그냥 인사는 다 하고 형님 잘 지냈어요 하고 동생 잘 지냈나 막 이 정도는 하거든. 제사 끝나면 어쨌든 빨리 도망가려고 다 자기 뜻이 있다면. 그래서 이는 인호술로 빠지려는 거고, 그죠? 화기를 열어가려는 동작이 우선되고, 묘라는 거는 계절을 지키려는 뭐이기 때문에 묘의 그 계절, 그죠? 인도 아니고 진도 아닌 묘의 계절이거든요. 그거를 고수하려고 진토는 신자진하고 수도 없애버리고 싶고, 그죠? 화도 그 다음에는 확 열어야 되면서 수도 없애버리고 싶고, 뭐 이렇죠. 결국에는 삼합으로 갈 자기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 오늘 제사하니까 할 수 없이 같이 모이가 막 형제지간에 오랜만에 모이는데 다 나중에 제사 끝나고 나면 빨리 이제 자기 그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원위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여기에 걸려가 있기 때문에 방합은 절대 우선권을 잘 못 가져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뭐 형제들끼리 한번 잘 모였다 이러면 잘 한번 단합했다 이러면 이제 이 어디서 두드리 맞고 있나 왔노 이러면 형님이 동생 두드리 맞고 가갖고 또 해주고 이런 정도는 할라나. 그렇게 협조 관계의 그것을 가질 때도 있긴 하지만 이 사회적 관계를 다루는 것에서는 이제 이게 방합이 작용력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나 일단 방합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잘 안 쓰는 건데 우합이 있습니다. 모서리 우자 해가지고 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절을 순환하는 지지의 그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계절을 순환시키는 그 지지 반드시 다음 계절을 열어가려고 하는 동작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합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요 모서리 합이라서 요 모서리 합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 축인과 진사와 미신과 수레 요 모서리 이제 축하고 토 다음 거 하면 되는데 축인 진사 미신 술해 고기는 이제 우하고 치지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질주축미가 그죠 모서리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려 하면
얘하고 다음 글자하고 조력이 잘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내 사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선생님이 토가 있나 보다. 뭐자 엄째. 아이고 토들이 그래 없노. 술. 됐어요. 술이 있어야 되는데 묘가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진이 있다. 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수가 이렇게 결속대가 있어요. 예, 이래 대가 있다. 이래 되면 사화가 온 거야. 이러면 이 신자진이 일순간에 확 사라져. 사라는 이 계절이 왔기 때문에 화를 여는 걸로 진이 내가 화를 열어야 되네. 이제 수 챙길 때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화를 확 열어가 버려. 이거는 계절 작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강력한 겁니다. 토의 그 완고한 고집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예, 그래. 사주원국이 둘 다 붙어 있으면요. 이게 운에서 오는 것 말고. 붙어 있으면 그 작용을 강하게 하죠, 그죠? 예, 이게 진과 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화를 갖다가 쉽게 여는 구조를 가지고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수가 떨어져 있으면 그 안에 게 개입하겠죠, 그죠? 요 안에 뭐가 있으면 예를 들어 신이 있다 이러면 요 결합이 조금은 적어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운에서 화가 얘가 충되는 거나 이런 글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게 확 붙어버리죠, 떨어졌다가. 지지는 다 그런 식이고 상호작용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합은 요법이 없어. 딴 거는 자 없어. 근데 그 상호관계. 원국에 토가 있고 운에서 뭐 인이든 아까 뭐 요거에 사든 이런 문자가 왔을 때 거네. 그렇죠. 그리고 원곡에 인이 있는데 제가 인이 있는데 운에서 그렇죠. 요렇게 해도 얘는 이제 목이 원래 그 작용을 하면서 목을 열어가려니까 축이 예를 들어서 사유축이란 이 작용보다는 목기를 여는 작용에 더 충실하겠죠. 내가 인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런 식이라.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선생님이 사가 있다. 진이 온 거야. 진이 왔으면 유가 있고 진유합이라든지 이런 글자를 작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 육합이라는 이 작용과 이제 이 진사가 붙는 이 계절 작용을 하면 다음 계절은 진토가 반드시 사월에 오게 돼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 사유축이라는 금을 짜다가도 이제 계절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하면 이 진사로 확 붙어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다음 계절에 금을 올 수가 없잖아. 여름이 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진토 다음에는 반드시 사가 여름이 오야 되기 때문에 내 원국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붙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진유합이라는 것으로 육합을 짜기는 하지만 안 짜는 건 아니에요. 글자들은 다 솔직하게 한 번씩 하고 가거든요. 하는데 진사 사화가 그 진을 끌어안으면서 화를 자꾸 열라하는 동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육합보다 오합이 더 강해요? 아니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려 하면 실제로는 이 육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이게 음양작이 제일 무서운 거야. 음양의 짝은 엄청나게 강력한 거라. 짝짓기에 누가 말릴 수가 없어. 짝짓기 하는데 누가 말리겠노? 이게 못 말린다. 못 말리거든. 이건 우합이라는 거는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그 계절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째 보면 일종의 뭐 강제적 작용력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좀 그런 거로 비유한다면 요거는 막 조화가 만나는 거로 막 그죠? 자석처럼 탁 달라붙어 버리니까 이게 엄청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요거를 모르는 사람인데 요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 그 운에서나 들어올 때 이제 이 원국의 사주에서 어떻게 싹 바뀌는가를 갖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해수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해수가 있다라면 술토가 딱 오잖아요, 그죠? 술토가 딱 이러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이 수기의 작용이 엄청 일어나요. 수기가 굉장히 우리가 이거는 오행조각에서 이게 뭐 토다고 생각만 하기가 쉬운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라. 수가 훨씬 더 자신 있게 만들어져요. 확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 대고 내 사주에서 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술합을 갖다 일시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호술이라는 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인술이 붙거든. 인이 이제 요 술과 만나가지고 화기를 열라고 자꾸 이제 애를 쓰게 되는데 이 일순간 화를 짜기는 해요. 이때 안 하진 절대 안 하고 넘어가지는 않아요. 뭐든지 하거든요. 일순간 화를 짜면서 막 움직이려 하지만은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이 수로 넘어가려는 이 동작에서 결국 다음 계절이 해연년이 오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제 요 변화되는 거는 이제 봐줘야 되는 거지,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술토가 올 때 수라는 것이 자꾸 이제 열려가는 모양이 해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을 하는 게 요 우압 작용. 요런 거 이제 그 순수를 보거나 요런 그 간극을 보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딱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선생님들이 잘 생각을 많이 해가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